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거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무시하고 끝내 강행 통과된 것인데요.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 협의체가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한국당과 합의를 배제한 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 불법 논란을 일으켜온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서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 전체 300석 대비 정당 득표율 및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거법 내에서는 정교조와 같은 특정 성향을 가진 교사에 의한 교육 현장의 정치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조항도 있어 이번 총선은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항에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4+1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거듭 날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7시 22분쯤에 마무리 공수처 설치법 상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직후 한국당에서 공수처법 관련 소집을 요구한 전원위원회 개최 관련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이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에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입니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이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래 15년 만에 소집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문 의장이 이날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함에 따라 한국당이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실시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1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통상 한 달 정도 열리는 임시회 회기를 실질적으로 이틀, 4일짜리로 쪼개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꼼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시회의를 거듭 강행하면 오는 30일쯤 공수처법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3시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아놓고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의장실로 찾아가 회기결정 안건보다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총 2시간 30분 정도 가로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로막힌 문 의장은 한국당과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다가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 의장실 동시입장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의견은 평행선에 달렸고 문 의장은 오후 4시 30분쯤부터 국회 경위들의 경호 아래 본회의장에 진입해 의장석에 오려 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저지해 한 차례 막혔습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이날 오후 3시쯤 본회의장 문이 열린 순간부터 의장석을 에워싸고 문 의장의 입장 저지를 위한 육탄 봉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대형 현수막을 내건 채로 세습 공천, 아들 사랑 문희상을 규탄한다, 회기 결정하지 않은 본회의 개최 불법이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를
수십 명씩 대동해 본회의장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날 오후 5시 40분쯤에 이르러 2차 진입 시도만에 본회의장 의장석에 입장, 본회의 개의를 일방 선언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나와 문 의장을 향해 날치기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문 의장은 4+1과 자신의 관심 법안인 선거법부터 표결에 붙였고,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석으로 올라갔다가 국회 경위에 의해 끌려 내려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주변 단상에 몰려와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플랜카드를 흔들며 문 의장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임시의 회기 결정일권,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차례로 상정했고, 여당과 위성정당 의원들은 군사작전하듯 의안 수정안 등 제안 설명 건너뛰기에도 침묵한 채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에 앞서 선거법을 표결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선거법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미 상정된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4+1이 밀신야합으로 독소장을 늘린 수정을 마련한 공수법 상정 전 전원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었지만, 문 의장은 공수법 상정부터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본회의 당시에도 임시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묵살한 채 표결에 붙여 실질적인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회를 만들었고, 본회의 도중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끼워 넣어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끼리 강행 처리해서 22번째 의안이던 선거법을 4번째 안건으로 앞당겨 날치기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완전히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사 진행을 강행하던 문 의장은 도중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고 빈정거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란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에 항의 과정에서 한국당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장재원 의원은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 이상 국회법, 대한민국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외쳤고,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다 잡아가라고 말했으며 나라 망한 것보다 낫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원석에 앉아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을 지켜보면서 조롱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성향의 국민들은 같은 국민인커녕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군요. 참으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치러집니다. 그나마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고,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의석수가 47석으로 고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했던 그 비례 한국당 말입니다. 다행히 현재 한국당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례 한국당의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상당 부분 창당 작업이 진척되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직 누가 비례 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같은 세부 조율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 것이니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거기에 들러붙은 이중대 야당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입에서 국민이니 정의니 민주냐는 그런 말들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에 피폐하게 만든 파렴치한 정치꾼들일 뿐입니다. 이제 현명한 국민들이 당신들과 같은 역사의 죄인들을 단죄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운명의 그날에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